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향수나 방향제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향수나 방향제가 암을 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요즘 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그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향수나 방향제가 정말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향수나 방향제는 천연향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향인데요. 그래서 향수와 이 방향제에 포함된 이 특정한 화학 성분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로 이 합성화학 물질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노출되게 되면은 이 혈액에 좀 축적되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체내에 들어와서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 향수와 방향제 이 주로 쓰이게 되는 이 화학 성분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프탈레이트와 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그런 물질들인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프탈레이트는 원래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는 화학 물질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향수나 방향제, 화장품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향을 지속시키는 합성 화학물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탈레이트라는 이 화학물질은 특히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암 발생 위험성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유방암과 갑상선암, 이게 다 호르몬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보고들인데요. 이 프탈레이트가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거예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거죠. 그런 물질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간암과의 관련성도 있다는 또 보고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남성의 생식기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정자수 감소와 같은 생식기 문제를 유발한대요. 그래서 불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환암 및 기타 생식기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부 연구에서 이 프탈레이트가 췌장의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췌장암은 상당히 좀 무서운 암이죠. 걸리면은 잘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암인데 그런 암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당뇨에도 또 관련이 있다고 또 보고가 있는데요.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 및 당 대사의 교란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지금까지 이 프탈레이트가 플라스틱 때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제품에서 그걸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으로 축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향수나 방향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이런 화장품을 통해서도 체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향수가 어떤 피부에 직접 닿을 때 이 프탈레이트가 체내로 침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흡기에 좀 오래 남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보면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아동용 장난감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이 프탈레이트의 농도도 규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향수와 방향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조금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양을 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하지만 축적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서는 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향수와 방향제의 또 다른 문제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은 향수와 방향제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공기 중에 쉽게 퍼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수 뿌리고 나면 그 향이 옆에 사람까지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문제가 올 수 있는데 호흡기 질환 문제 줄 수 있고요. 또 두통 문제 올 수 있고요. 또 피부 자극하는 이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이 향수나 방향제에서 이 향의 성분이죠. 이것을 형성하는 주요 화학 물질이 바로 프로말데히드라든가
케톤이라든가 벤전 같은 이런 화합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특히 그 중에서 벤전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성분은 이게 발암물질로 지금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향수와 방향제 같은 것을 천연에서 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향료나 뭐 에센셜 오일 같은 걸 사용해서 합성화학 성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역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 소나무나 유칼립투스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 라벤더 뭐 이런 것 등에서 이거 자연에서 우리가 유래한 이런 성분이 되잖아요. 하지만 좀 과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 기타 호흡기 문제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도. 물론 향수 속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100% 다음에 걸린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이 되게 되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암성 물질로 특히 분류된 이 화학 성분들은 이 포함된 제품들을 우리가 장기간 사용할 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주로 고농도, 농도가 좀 높을 때 어느 정도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이들이 뭐 암을 직접 일으킨다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장기적인 어떤 축적과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향수나 방향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 쓰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기는 해요. 부득이하게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신다면은 한번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합성 화학 성분이 뭐 아주 적거나 아주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에서 온 이런 성분으로 만든 이 향수나 방향제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필요한 아주 진짜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향수나 방향제를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통풍이 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 좋겠죠.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장기간 노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향수를 사용하실 때는 이 피부에 먼저 테스트를 먼저 꼭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향수와 방향제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정리드리면 향수나 방향제가 100% 암을 일으킨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이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출될 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탈레이트라든가 알데히드, 벤젠 뭐 이런 것들, 케톤 같은 거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 들어간 제품들을 장기간 사용하실 때는 잠재적인 어떤 건강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요. 제일 좋은 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환경 독소를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을 좀 피하시고 다시 자연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하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닥터 상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